자, 오늘장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각각 기업의 모멘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도 있고요. 그동안에 또 많이 하락했었던 섹터로서 수급적인 유입에 대한 매력도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다양한 제약바이오주 그 가운데 있어서 원격 의료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인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셀트리온 그룹주 얘기 한번 쭉 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멀추에 이후로도 한번 한 것 같네요. 네, 예. 바이오주가 사실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스리슬쩍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슈도 있던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또 10만 명에 육박을 한 상황이죠. 얼마나 또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오미크론 이전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될 때는 네. 일평균 50만 명이 넘었었던가요? 아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거의 이제 1,00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다. 갑자기 네. 좀 증가하는 폭이 거의 더블링 형식으로 지금 증가돼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거의 이제 9만 9천 명까지 왔어요. 거의 10만 명대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되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거의 없다가 지금 갑자기 거기도 늘어서 20만 명대까지 우리보다 더 올라온 네.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에 예를 봤을 때 그때 델타 변이가 한참 유행했을 때도 어느 정점을 찍고 분명히 내려왔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를 보니까 한 30만 명 전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거기는 우리하고 통계를 내는 그런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불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처럼 확실한 통계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마도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확진자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도 어느 정점에선 떨어지는데 정점 시기를 언제까지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백신이 어느 정도로 빨리 만들어져 갖고 지금 공급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쪽의 관련 주들을 조금씩 달궈 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좀 줄어드나 싶었던 그런 건 좀 기대였나 봅니다. 다시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 주변에도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나서 저도 이제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부디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또 시장에서 보면은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원격 의료 시장은 개화를 하려면 아직 좀 먼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진짜 이제 우리나라의 압력 단체 중에서 가장 센 게 법률 관련해 가지고 네. 있고 또 의사 관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법률 관련해서 그 로톡인가 얘기가 한참 나왔다가 네. 그게 불법이니 뭐니 또 소송 걸고 아예 또 그냥 진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인터넷 세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 거의 이제 생활화된 상태거든요. 그쵸. 그렇다면은 법률도 원격으로 지원받고 어떤 기존의 기득권에서는 어느 정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료 관련해 갖고 원격 의료가 되느니 마느니 얘기가 많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좀 허용한 상태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지금 허용한 상태거든요. 상태에서 거의 지금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주가로 그러니까 비추어서 본다라면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각광받았던 게 이제 처음에 진단 키트 관련이었어. 너네 없이 다 오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 관련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주가 거의 어떤 종목은 10배까지도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실적도 막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폭락한 경우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진단 키트 관련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 있던 백신 관련.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된 건 하나도 없죠. 없다가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공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최근에 이제
그 치료제 관련해 그 경구용 치료제가 얘기가 지금 많이 나고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치료제도 아직 나온 건 없고 그리고 가장 그 바이오 제약 코로나 관련해 갖고 재미없었던 게 원격 진료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원격 진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안 오르진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반짝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많았고 정부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반짝은 했는데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종목들이 상장된 종목들이 한 10개 이내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들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오르다가 그 이후에 봐야 될 게 우리가 항상 그 회사의 실적이거든요. 실제로 그 유행이나 테마에 그 회사가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수익이 났느냐. 실제로 그게 없다 보니까 주가는 슬금슬금 빠지더니 거의 뭐 저점까지 물렸다가 최근에 조금 좀 올라오는 그런 양상, 현재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격 진료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를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 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많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법상, 제도상 이게 사실 확실하게 열려 있기보다는 코로나 이번에 확진자 많이 생기면서 동네 이제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전화로 진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따지면 불법인 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일단 한시적 허용? 한시적으로 허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불법이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감기약도 지금 그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쵸. 곧 이쪽도 양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 그 단체들의 압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끝났으니까 조금 가능성도 좀 크지 않나. 아. 그전에는 뭐 그런 선거 표의식해서 여기 말도 들어줘야 되고 저기 말도 들어줘야 되고 필요 없는 공약도 남발해야 그러는데 네. 끝난 다음에는 좀 뭔가 좀 정리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제 작년에 그 맥킨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네. 작년 2월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게 2020년 초지요. 근데 작년 이제 1년 지나서 2월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원격 진료 관련이 거의 38배가 증가했대요. 근데 왜 우리가 아니고 외국 경우니까 외국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결된다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작년 5월까지 거의 21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작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 원격 진료 시장을 지금 향후 5년 동안 올해부터 이게 지금부터 시작으로 한 5년 동안 연평균 한 25%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정점이 되는 뭐 한 27년까지 가면은 현재 상태보다 한 10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격 진료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한 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조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이게 거의 700조까지 5,500억 달러까지 지금 10배 늘어난다는 지금 통계가 계산이 예측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 우리 시장도 어차피 풀릴 거고 그렇다면은 그 시장은 이제는 종목 관련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특이하게 그 비상장 업체 중에 그 닥터 나우라는 그 비대면 관련해 갖고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게 2020년 12월부터 비대면, 그러니까 코로나 해 말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작이 됐는데 1년 6개월 동안 누적 이용자 수가 지금 600만 명까지 이뤘고 앱 다운에서는 300만 건. 그러니까 앱 다운 받고 이용한 사람들은 최소한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와 원격 진료가?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처방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상담. 의료 상담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러고 그게 뭐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대 이제 그 채팅 앱에서 가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00만 건
600만 건을 갖다 이제 다운로드 서로 이제 채팅을 했다니까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비상장업체지만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으로는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전국에 1,500개 병의원하고 제휴를 맺은 상태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업체들이 이제 그 IPO가 시작되고 만약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쪽에 관심이 늘어난다라면은 이 시장은 상당히 급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해봄직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닥터나우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니까 우리가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앞서서 이제 임고문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수혜 그러니까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원격 진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수혜를 보고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개 회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실제로 매출이 좀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회사는 몇 개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원격 진료 대장주는 인성 정보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비트컴퓨터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최근에는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인성 정보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인성 같아요. 정보? 예, 인성 정보 실적은 솔직히 별 1분기에도 적자 7억 정도인가 네. 적자를 기록해서 적자 폭은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온기까지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제때 이제 실적 발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보고 방문을 하고 실적을 이 컨센서스가 나오고 실제 회사가 발표를 하고 그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한 5만 주 정도 아마 오전 중에 4만 5천 주까지 들어오는 걸 보고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3일째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 있고 문제는 이제 그 빠질 때 한번 거래가 한번 왕창 크게 일어났었어요. 이게 시기를 보니까 3월 중순쯤 되는데 올라갈 때 막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진짜 올라가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고 네.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은 한번 이중 바닥하면서 올라갔어야 맞는데 이때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거래를 놓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바닥까지 내려오고 지금 와서 좀 올라가는 양상인데 글쎄요 지금 한 3,000원 정도까지 본다라면은 그 이후에 거래물 이걸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얼마큼 따라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윗꼬리를 좀 달면서 움직이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네. 하방 경직선은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거래도 좀 실리는 것 같고요. 윗꼬리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올라갈 때마다 그 전에 물렸던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그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권에서 손바뀜은 보통 에너지 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바뀌면서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이제 뉴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좀 향후에 종목들을 상승 가능성으로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계속 거래가 늘어나면서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은 거래가 늘어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큰 무리 사는 것도 빠지는 쪽에서 큰 무리 없다 생각이 들고 올라간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진입되기 전 3,000원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한 3,000원 정도 보고 들어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한 종목 말씀드린다면 지금 유비케어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유비케어가 인성정보보단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비케어는 그 의료정보 플랫폼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작된다면 플랫폼이 중심이고 아까 플랫폼 그 닥터나우 이 얘기도 비상장 업체였는데 실은 이 상장된 업체 유비케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실적도 나와요. 실적이 올해 1분기에 22억 정도 흑자를 봤거든요. 작년 실적은 100억이에요. 온기 실적인데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올해 실적이 1분기에 22억이 되면은 가서 계속 늘어난다면 이 실적 부분에서는 당연히 돋보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인성정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측면, 그리고 좀 가볍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거, 그다음에 하방 지지선이 충분히 일어나면서 상당히 오르는 폭도 장중 폭도 상당히 크다는 거, 주봉 모델에도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일봉에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충분히 이것도 이제 매물대 진입이 한 7,000원 선에서는 있는데 현재 가격대 7,000원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7,000원대 매물대에서 한번 소화해서 이 거래만 돌파한다라면은 그다음에 올라가는 폭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한 두 종목 정도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원격 진료 관련한 기업 가운데서는 인성정보와 유비케어를 함께 좀 지켜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다 좋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좋은데 이 좋은 분위기가 뭐 그동안 좀 덜 상승할 때 덜 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바이오주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이오주가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가 생각 외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아마 기초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6월 말에 식약청이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판되는 거 언제냐? 정부 관계자들 전에 얼마 전에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회사 이름 얘기 안 했지만은 하여튼 그 이제 새로운 오미크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그 적합한 백신이 8월 말에서 9월이면 나오지 않겠냐고 얘기를 정부 관계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믿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이게 임상 실험이 적당히 이루어져서 나올지는 저도 좀 걱정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환자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임상은 했겠지만은 실제로 그걸 임상이 완전히 성공해서 그러니까 유의 검증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나오기에 시간이 8월 말이면 이제 한 달 정도인데 가능성 있겠냐 해서 최근에 이제 그 4차 백신 얘기가 정부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그걸 접종해서 예방력은 없지만은 중증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4차 이제 지금 3차가 거의 면역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아야 될지 정부에서 8월 말 9월 초에는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는데 이걸 기다려서 맞아야 될지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다가 그다음에 얼마 있다 또 맞기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 1차, 2차, 3차 우리 계속 맞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뭔가 이게 빨리 정부에서 어떤 코멘트를 준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좀 정확히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어떤 관련주의 상승 가능성,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원숭이 두청에서 진단 관련주들 많이 오르는데 제 보기에는 하여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원격 진료도 한번 충분히 갈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기왕 관심을 바이오 쪽 갖는다면 그쪽이 어떻겠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 전반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